실수 전체 집합전의 도함수 fx, gx에 대해서 f0이 0이고 리미트 x분의 fx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요게 2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방금 읽었잖아. 문제 풀면서. 그렇죠? 읽었을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해야 돼? fx가 일단 다항함수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f0에서 0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게 0분의 0꼴에서 2로 수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오는 것만 보시오. 기억. 그래서 주어진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fx가 다항함수란 말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근데 이때 기억.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 요게 f0 더하기 g0 혹시 기억의 류 중에 뭘 몰라요? 니은 기억 보기 없겠네. 그죠? 이제 보니까 기억은 쉬워 보여서 니은은 몰라요? 기억 니은에서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니은 볼까요? 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gx 요게 f0 g0으로 수렴하면 이거 2면 gx는 x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f 프라임 0이 2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왜냐면 f 프라임 0이 정이야 왼쪽이. 그쵸? 저값이 어쨌든 극한값이 2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x가 0에서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 0이 2라는 소리야. 그치?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fx는 0에서 함수값도 있고 미분 가능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쵸? 이해됩니까 이거? 진짜 알겠지 그치? 근데 지금 뭐예요? f0은 fx는 뭐예요? x는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지금 뜻이? fx gx가 0에서 연속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맞죠? 그치? 그러면은 지금 이거야. fx가 0에서 연속이고 fx gx가 0에서 연속이면 gx도 0에서 연속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죠? 왜 틀려요? F0이 0이니까 F0이 0이니까 그쵸. 이게 좀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는 극한하고 함수값이 같다고 정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한이 되게 중요하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극한에서 뭐였어? fx랑 gx가 뭐 a에서 수렴해. 그치? 그럼 두 함수를 더한 거, 뺀 거, 상수배 곱한 거 다 무조건 수렴이죠. 나누는 건 뭐예요? 분모로 가는 녀석이 0이 아니라는 전제만 깔리면 수렴. 그게 없으면 그게 반례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연속도 비슷해요. fx가 0에서 연속이고 gx가 0에서 연속이야. 그치? 그러면은 fx랑 gx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는 무조건 0에서 연속입니다. 그렇죠? 상수배한 것도. 근데 나누는 건 뭐예요? 분모로 하는 녀석이 그 함수값이 0이 아니라 전제가 깔려 있어야 연속이 돼요. 0이 되면은 연속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례가 돼요. 잘못하면. 그렇지? 이해했어 이거? 그럼 봐봐. 지금 이거는 fx gx랑 fx가 연속이라고. 그럼 fx gx랑 fx랑 상수배 더한 거 뺀 거 곱한 건 연속이에요. 나눈 건 뭐야? 분모로 가는 녀석이 0이 아니라 전제가 깔리면 연속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근데 이 gx라는 건 뭐예요? gx라는 거는 이거죠. 그러면 얘 연속이고 얘 연속이야. 그럼 얘가 0으로만 안 간다는 전제만 깔려 있으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F0이 0이네.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F0이 0이면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반례가 있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극한하고 비슷해요. 연속 애초에 극한하고 함수값이 같다고 정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fx, gx 연속이고 fx 연속이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 분모를 가는 녀석이 이게 0으로만 안 가면 연속이 확정인데 지금 fx가 0으로 간다는 얘기죠. 0으로 간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럼 애초에 뭐예요? 함수 값이 없어요 이거.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연속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해 되더라고. 이거 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게 뭐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귿 fx,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 하면은 뭐래요? 리미트 gx 리미트 gx 그러니까 gx의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fx와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지금 봐봐. 묻는 게 뭐예요? fx가 0에서 미분 가능하고 fx, gx도 0에서 미분 가능한다. 근데 gx가 또 미분 가능성 묻는 게 아니라 그냥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0에서 미분 가능한 건 뭐야? 당연히 연속이고, 그치? 연속이면 뭐예요? 당연히 극한값이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fx가 0에서 극한값이 있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극한값은 0으로 갈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fx, gx도 0에서 극한값이 뭐예요? 0으로 가겠죠? f형 0이니까. 맞아요 이거? 그래서 지금 gx는 뭐예요? gx는 얘는 fx분의 fx, gx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지? 맞습니까 이거? 근데 이거 극한값이란 말이야. 그럼 어차피 이거 약분 되잖아 이거, 그치? 그죠? 맞습니까? 약분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gx가 뭐 지금 얘가 0으로 가긴 하지만 0분의 0꼴이고, 그렇지? fx가 어차피 약분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gx가 뭐 극한값이 없어야 할 이유가, 잠깐만. 근데 지금 fx, gx가 극한값이 있고 얘가 있는데 얘의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얘가 0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gx가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게. 근데 미분 가능이다. gx가 fx가 fx, gx가 미분 가능이다. 연속 플러스 미분 가능. fx가 연속 미분 가능, fx, gx 미분 가능이면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없어도 되나? F0이요? F'0이 gx의 극한값이 없다. gx가 끊겨있다. 끊겨있어도 fx, gx가 미분 가능한가?
하나만 볼게요. 이거 뭔가 이분이 안 얘는 극한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붙이면은 fxgx는 0에서 연속은 당연히 되겠죠. f는 0이니까. 근데 미분이 가능하냐 fxgx가. fx는 이걸만 욕하는 거. fx는 그냥 EX가 할까요? fx. 그러면 미분하면은 그렇지. 이러면은 미분 구하는 건데. 미분 구하는 거. 대응 문제를 볼까요? 리미트 x가 0할 때 gx가 존재하지 않으면 fxgx가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gx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미분 불가능하냐? gx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하다. gx가 불용속이면 fxgx가 미분 불가능하다. 일단 뭐 디귿이 맞는 것은 같은데, 그죠?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따지는 방법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fxgx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 미분 가능. 0에서 미분 가능. gx, g 프라임 x. fx가 0으로 간다. 0이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보면은 고배비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분 가능한 건 뭐예요? 얘 미분하면은 이건데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둘 다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gx가 예를 들면은 gx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f 0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f 프라임 0도 0이면은 그걸 가능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지? f 0은 0. 잠깐만. 근데 이제 f 0이 0이면은 여기 날라가니까 이게 값이 없어도 된다? 달라도 된다? 그래도 미분 가능하다. 좌우가 달라도 0이 날라가니까 미분 가능. 근데 얘는 값이 2죠? 근데 2인데 요게 지금 G0이 만약에 값이 깔끔하게 연속으로 정의가 안 되면 값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봐봐. fx, gx가 지금 f 프라임 0, g 프라임 0이 오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f0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날라가 어차피, 그렇지? 그러니까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얘 미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f 프라임 0은 지금 0이 아니라 2란 말이야. 그러면은 g0이 만약에 좌우에서 끊겨 있어. 그래서 0의 좌우칸에서는 뭐 이게 1이 마이너스 1이고 0의 우극칸에서 1이다. 그러면은 얘 값이 달라지겠죠, 좌우가. 그러면은 미분 불가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거죠 무조건. 지금 내 말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봐봐. 지금 요거 fx하고 gx를 미분한 거. 이걸 미분한 게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잖아, 그렇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뭐예요? 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깔끔하게 있는 거예요, 현재. 미분 하나 했으니까, 그렇지? 값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하나로. 근데 이거를 0에서 0이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쪼개보자고요. 그치? 그럼 어차피 F0은 지금 0이기 때문에 얘는 날아간다고. 그쵸? 그리고 F'0은 얼마예요? 2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 둘 다 2G0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2G0이 우극한, 2G0이 마이너스 0이 좌극한, 그치? 근데 지금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이 둘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G가 0이 좌극한과 우극하게 같다는 건 뭐예요? 그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밀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알겠죠? 디귿은 맞죠? 조금 정밀하게 해석,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맞다고 하고 넘어가면 또 간단한데 또 정밀하게 해석하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죠 이거? 또 고치다 물어봐서 질문할게요. 지금 미분 가능하면서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빼기 xy를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f'이 3이라고 합니다. 이때 f' 0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데 그쵸? 이거 어떻게 하랬죠? 일단 물론 편미분 쓸 수 있지만 일단은 f의 물 최대한 풀어줄게요. 일단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가지 하라고 했죠. 일단 0, xy 00을 대입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xy 00을 대입하면은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뭐예요? f0이 0이죠.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f'x를 정의로 구하라고 했죠. 이게 fx의 정의, f'x의 정의지, 그치 정의.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 fx 플러스 h를 뭐야? 이렇게 분리하려잖아. fx 플러스 fh 빼기 xh 이렇게. 그리고 빼기 fx는 그대로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x가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h가 근데 마이너스 x가 남고 플러스 h분의 fh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f0이 0이니까 뒤에 빼기 f0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고 이게 뭐가 돼요? 이게 f' 0어잖아. 그죠? 그래서 f'x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f'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근데 여기다가 7을 대입했더니 f'7은 3이에요. 마이너스 7 플러스 f0 그냥 f'0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이거? 요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형태. 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얼마 뭐 이런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면 f'x를 구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 FF이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좀 최대한 FM으로 다 알려줄게요. 응용 버전이나 뭐 쉬운 버전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일단 FM 버전으로 최대한 FM을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더 쉬운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FM도 모른 채로 막 자꾸만 꼼수만 알면은 조금 힘들어요. 수가 대수가 미적원이. (22-1번) 22-1번 볼까요 한번. 문제 22-1번.
지금 최고차항에서 2인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이 2인 3차 함수입니다. 다음 조건 만드실 때 f3을 구하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 1 뭡니까? f 프라임 3분의 11이 여기 양수다. 조건 2 fx는 x는 2에서 극대값 35로 간다는 건 뭐예요? f 프라임 2가 0이고 f가 35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게 극대값이라는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극소가 아니라 극대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지금 fx는 f4 방정식이에요. fx는 f4 그쵸? 얘는 서로 다른 두 실로 나는데요. 아하. 알겠습니까?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최고차항이 양수예요. 그리고 극대값이 있어, 그렇지? 그럼 fx의 모양은 무조건 뭡니까? 이거겠죠, 그죠? 맞아요? 있어야죠, 이게 그렇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이 점이 2,35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근데 3분의 11은 음수다. 그럼 3분의 11은 뭐 이쪽에 있겠죠, 그죠? 여기 내려가는 부분에, 그렇지? 그치?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양수라는 얘기구나, 쏘리. 미안. 양수는 뭐예요? 3분의 11은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소값의 x좌표가 3분의 11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뭐 그런 얘기고. 그리고 fx는 f4.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y는 f4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4,f4겠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치? 왜냐면 4,f4 여기 있으면 3분의 11이 이 왼쪽에 있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음수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4,f4가 여기 와야겠어요. 여기 와야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그치? 근데 이 아래는 뭐예요? 조건 1 때문에 깨진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fx를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f4는 당연히 35일 거고, 그렇지? 그럼 이거 인수정리 알죠? 지금 이거 y는 35와 y는 fx 엮어가지고 fx 빼기 35는 이렇게 식을 세울 건데 이러면은 이 접하면 뭐예요? 인수 두 개 갖는 거죠. 그냥 뚫고 지나가면 인수 한 개지. 그리고 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면 인수 세 개. 그치?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죠? 인수정리. 그래서 얘가 뭐예요? 최고차항이 2니까 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4 3차 함수 또 완성. fx 나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힌트 해석을 잘 하면은 바로 풀립니다. 일단 힌트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 풀면서. 이거 좀 연습해야 이게 쉽게 되지. 또 연습 안 하면 또 그냥 볼 때처럼 잘 안 됩니다. 지금 이해했어요? 20-1번 전부 다? 이해돼? 다 이랬는데 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9월 인수정리에서 이게 지금 접하면은 뭐예요? 만나는데 얘랑 연립했어. 접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한테 내줘볼 수 있죠. 짝수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지금 3차니까 내줘볼 수 없잖아. 3니까 제곱이라고 해서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 여기 x 빼기 내제곱 되면 말이 안 되잖아. 뭐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가 있어요. 근데 fx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그럼 fx는 뭐예요? x 빼기 a를 한 개 갖는다고, 한 개. 인수로. 근데 x축이 있고 여기 이제 a가 있는데 fx가 뭐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접하거나, 그렇죠? 혹은 위에서 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가거나, 그렇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fx가 사실 두 개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개일 수도 있죠. 두 개, 네 개, 6개 짝수개인 겁니다. x 빼기 a를 짝수개. 근데 보통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뭐예요? 3차 아니면 4차 함수를 다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4개까지 사중분이 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제곱이라고 외워도 크게 무방합니다. 알겠죠? 4차 함수도 거의 4중분 가는 4차 함수는 거의
거의 안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 그 y는 x제곱처럼 이렇게 해서 접線기울기 0을 딱 찍었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때 fx가 어떻게 돼요? x 빼기 a를 당연히도 3 이상의 홀수가 하는 거예요. 3차 3개 할 수 있고 5개, 7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보통 3차, 4차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5개 이상은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개라고 외워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바로 인수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식 세우는 거죠. 이해됐죠? 보면은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공식 2x 세제곱 빼기 10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a가 x 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4x 이걸 만족한다. 그러한 정수 a의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A가 상수항만 있으면 좀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냥 반대편을 싹 다 이항하세요.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A가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24x 맞나요? 그쵸? 그러면은 해석이 이런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면 봐봐. 요걸 fx를 할게요. 이 식을. 그죠? fx에 x는 0 이상에서의 최대값보다 a가 더 크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fx의 0 이상에서 최대값 구할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최대값보다 a가 더 크다가 a를 구합니다. 그럼 정수 a의 최소값 구할 수 있겠네. 이거 해석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a가 지금처럼 상수항에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편하죠 좀. 상수항이 없고 이제 막 1차항, 2차항 계속 근데 이런 데 A가 껴있으면 이제 좀 골아파져 이러면 알겠죠? 일단 이게 A가 상수항에만 있을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한쪽에 A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옮겨서 이쪽 정리한 이쪽의 함수 이 함수의 뭐 상황에 따라 얘가 크다니까 얘의 최대값보다 크다 만약 작다였으면 뭐예요? 얘의 최소값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 이해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 계산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 오케이. 설마 문제 또 오는가?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 어떻게 됩니까? 요거니까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을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이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x가 2하고 4에 대해서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게 위로 볼륨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F2가 얼마입니까? F2가 1로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20이네요. F4는? F4는 얼마예요? 9654 이거니까 얼마야? 2하고 5 더하면 160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F0은 0이죠. 그쵸?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또 가장에 둘게요. 그러면은 0 이상에서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쵸? 맞지? 그러니까 A는 뭐예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답은 1번. 뭐 이해돼요 이거? 이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래서 0 이상에서 최대값은 어디예요? 0이에요. 0보다 크다. A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이거 프린트로 진행할게요. 프린트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너무나 쉬워요.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인테그랄. 알겠죠? dx는 우리가 아는 그 dx가 맞아요. x의 그 미세한 그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인데 x의 증고인데 그 미세한 증가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fx 곱하기 dx를 인테그랄 한다. 뭐 이런 건데 일단 그런 용어는 아직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fx를 뭐예요? 적분을 한다는 겁니다.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fx가 되니 그 함수를 찾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보통은 fx의 그 부정적분을 보통 대문자 f로 써요. 이렇게 쓰고 c가 없습니다. c. 이 c를 적분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적분상수는 일반적인 상수랑 약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상수항을 미분하면 어차피 날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c가 있던 없던 뭐예요? 미분하면 이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미에서 붙이는 c야. 그러니까 상수니까 c가 어떤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고정된 값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상수항이 있어도 없어도 어차피 미분한 결과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붙이는 겁니다, 이 느낌으로. 지금 이해했어요 이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정적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은 뭐예요? 원래 미분하면은 뭐야? x의 n제곱을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n 곱하기 x의 n 빼기 1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게 n이 곱해졌었는데, 그렇지?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돼, 그렇죠? 역으로. 그리고 곱해졌던 항은 뭐예요? 이 항보다 하나 더 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c는 대문자예요. 보통 얘는 그냥 붙이는 거고 이거죠, 이거,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게다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미분의 성질이 다 먹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상수항은 상수항 k는 뭐예요? 그냥 1차항이 되겠죠. 그치? 뭐 느낌 알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두 함수 더하거나 빠진 함수를 적분한다. 이러면은 이분도 어떻게 해요? 각자 할 수 있죠, 그죠?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적분도 각자 적분 걸어서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상수배 c 곱하기 fx 이때 여기 c가 좀 헷갈리죠, 그렇죠? 적분 함수 때문에 k로 쓸게요. k는 상수입니다. 이건 뭐예요? 상수 무시하고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에서 했던 미분에서 곱했던 성질을 다 먹히는 겁니다.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조심할 거는 7-2번 7-2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fx를 적분을 먼저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을 한다. 이러면은 그냥 fx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요거 부정적분을 걸면은 라지 fx 플러스 c인데 이걸 다시 미분을 하면 뭐야? 여기 fx가 되고 c는 날아가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근데 이 순서가 약간 미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요거를 적분을 걸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거는 f'x가 되는데 f'x 적분 걸면 어떻게 돼요? f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죠? 적분상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적분상수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뭐 내용 끝이에요. 일단 지금 페이지 120쪽 풀어보세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고배 미분법의 적분은 미적분 2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우고. 근데 요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ax 플러스 b 1차식의 어떤 n제곱을 미분하면은 뭐였죠? n 곱하기 ax 플러스 b의 n 빼기 1제곱인데
안에 미분한 a가 곱해진다. 이거였죠, 그죠? 맞아요? 요 1차식에 대한 적분까지는 미적분 원 내용입니다. 요거까지는 나와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 x의 n제곱처럼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미분할 때 a가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a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요거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이 미적분 1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 미적분 2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뭐 2x 플러스 1의 세제곱 dx다 이러면은 물론 전개해서 적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이 이제 4분의 1 곱해지고 2x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고 또 앞에 2가 곱해졌어야 할 게 2분의 1로 곱해지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얘 미분하면 나오죠, 그렇지? 이해 됩니까 이거?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일단 부정적분은 개념 설명 끝. 이따가 정적분은 설명을 좀 할 거니까 일단 이거 해보세요. 이 정적분은 부정적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정적분은 이렇게 수학의 역사에서 부정적분은 완전히 다른데 부정적분은 당연히 뭐예요? 미분이 등장한 다음에 미분의 역연상으로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정적분은 사실 미분이나 적분이란 직접적인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뭐 넓이를 구한다거나, 길이를 구한다거나, 부피를 구한다거나 이 등등으로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정적분은 알겠지?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거는 그 약간 이제 사실 그 역사 발생적으로 하면은 이제 수업이 이상해지고 그냥 이제 요 책으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요 x축과 요 a, b 사이의 요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구하는 방식이 놀랍게도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인테그랄 a 이 넓이를 이게 사실 정적분이 뭐 완전 정확히 넓이는 아닌데 fx dx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는 건데 이러면은 그냥 보통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나는 뭐라고 하냐면 부호가 있는 넓이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부호가 있는 넓이 아니면은 요 함수값에 이제 함수값이 약간 누적되는 느낌인 건데 이게 증명도 할 수 있어요.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증명이 중요한 거 아니라서 약간 요 감을 좀 보여줄게. 감. 지금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수학 기호로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fx의 부정적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미적분에 대한 개념이 좀 감각이 있으면 너무 당연히거든.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값 있잖아, 함수값.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뭐 k라고 하면 이 함수값은 fk겠죠. 그치? 근데 이 함수값은 뭐예요? 이 함수값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넓이에 대한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넓이. 그러니까 넓이 sx라는 이 함수는 예를 들면은 이 a부터 k라고 해. sk라는 함수는 a부터 k까지의 이 넓이 함수라고 해볼게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함수값 fk는 뭐예요? 이 sk에 약간 순간 변화가 존재야.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이 k가 살짝 좀 커지는 순간 뭐예요? 이 넓이는 fk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넓이는 기본적으로 뭐야? 넓이의 미분한 값이 약간 fk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감각이 잡힌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게 됩니까 이거? 넓이 함수를 굳이 만들면은 k가 이게 x 좌표가 x 값이 좀 더 커지는 순간 뭐예요? 함수값만큼 넓이가 커지는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순간 변화율이. 그렇기 때문에 s 프라임 k가 fk 약간 이런 감각적인 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넓이에 대한 식이 뭐예요? 부정적분으로 계산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걸 양변을 부정적분으로 걸면 뭐야? sk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얘가 요거에 의해서 계산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sk가 어떤 0이라는 기준점부터 해서 0부터 k까지 요 x축 둘러싸인 넓이 함수라고 하면은, 그쵸? a부터 b까지 넓이는 뭐예요? sb 빼기 sa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죠? 근데 이제 sk가 fk랑 같다고 사실 빼면 어차피 적분상수 지워지겠죠. 둘 빼면, 그렇지? 그러니까 fb 빼기 라지 fb 빼기 라지 f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약간 이런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증명도 가능해. 증명도 가능한데 뭐 증명을 해주면 그냥 다 멍하니 있더라고. 그래서 증명보다는 약간 이런 감각.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 넓이가 왜 갑자기 부정적분으로 계산되는지 알겠죠? 그렇지? 사실 이 미적분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정리입니다. 기본이 되는 정리예요. 여러분이 미적분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정리라는 얘기지.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함수 값이 순간 변화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함수 fx가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다고 치면은 이때는 이 넓이가 s라고 하면 뭐예요? s는 뭐예요? 이 정적분값 라지 fb 빼기 라지 fa의 음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때는 뭐야? 함수값이 이렇게 쌓이는데 이 음수값이 쌓이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넓이가 음수 나올 수 없잖아, 그렇지? 넓이 입장에서는 또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식으로 대충 대강 일단 초보일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은 정적분은 뭐예요? 부호가 있는 넓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지? 부호가 있는 넓이. 뭐 그 정도 생각을 한다면 좀 이렇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원fx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a가 여기고 b가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s1, 여기 s2라고 하면은 그냥 이걸 한 번에 정적분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넓이 두 개 합친 거 구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 좌표 c를 구해가지고 s1 더하기 s2를 구하고 싶으면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의 음수값이 s1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fx dx가 s2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게 정적분이에요. 개념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8-1번을 설명한 건데 8-1번에 1번, 2번을 설명한 건데 3번 보세요. 3번 a가 b 이상일 때 뭐 갑자기 뜬금없으니까 예를 들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0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봐도 a부터 a까지 넓이가 없잖아, 그렇지? 0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야? 얘를 아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해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라지 fa 빼기 라지 f입니다. 당연히 0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 다음에 또 2번이 있어요.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 그러니까 보통 용어가 얘를 아래 끝, 얘를 밑 끝이라고 하거든. 이게 아래 끝, 밑 끝을 뒤집은 거야. 그러면은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근데 이것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 통해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는 뭐예요, 식이? 라지 fb 빼기 라지 f입니다. 근데 이쪽은 식이 뭐예요? 윗끝 아래끝 뒤집으면 라지 fa 빼기 라지 fp죠.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2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은 이 정체는 뭐예요? 상수예요. 계산하면 상수 나올 겁니다. 뭐 정적분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 하면 뭐예요? 이거는 뭐야? 윗끝에 x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x에 대한 함수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라지 fx 빼기 라지 f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 상수도 하고 여기 함수니까, 그렇지? 당연히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꼭 윗끝에만 x가 있냐? 아니죠. 아래끝에도 x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도 x에 대한 함수인 겁니다. 어떻게 되죠? 이거인 거예요. 지금 이게 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지? 뭐 그리고 윗끝 아래끝 둘 다 x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뭐 여기 x고 여기 2x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다 가능한 거야. 근데 그럼 봐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요거를 내가 미분하겠대요. 이거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인 거거든, 그렇죠? 맞습니까? 미분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fx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게 어떻게 돼요? 라지 fx 빼기 라지 f이죠. 이걸 x에 대해 미분한다고 치면은 얘는 상수가 날아가고 fx가 더 아니, 그렇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테그랄 ex 뭐 ex 플러스 아니야,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이제 b ft dt 요거를 미분하겠대요.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fx예요. 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 미분하면 상수가 날아가고 마이너스 fx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거? 그 다음에 3번은 방금 얘기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134쪽 갈게요. 134쪽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어쨌든 정적분은 지금 뭐예요? 부정적분으로 계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분 성질이 그대로 다 먹힙니다. 그래서 1, 2, 3번 보면은 상수배에 있는 거 뭐야? 상수를 밖으로 빼고 따로 적분을 된다. 적분을 계산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더하기 빼기 2번, 3번. 둘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부정적분이 되니까 정적분도 되는 겁니다. 정적분으로 계산하니까.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8-5번 보겠습니다. 8-5번. 정적분의 성질 돼 있는데 이것도 너무 당연해요.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그죠? 이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c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a부터 c까지는 이만큼이고 c부터 b까지는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a부터 b까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c가 꼭 요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c가 뭐 이렇게 바깥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걸도 먹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해하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러면 뭐예요? 둘 더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얘가 지워지죠? 그래서 라지 fb 빼기 라지 f니까 당연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이해하면 이런 걸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문제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8-6번 보면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마. 왜 이렇게 좋나? 왜 이렇게 좋아요? 다 알고 있어갖고 좀 지루한가? 지금 보면은 8-6번은 계산이 되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일 때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fx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함수라고 하나요? 우함수 혹은 짝함수. 얘가 우함수일 때 혹은 뭐 짝함수라고도 하죠. 얘는 이제 y수대칭이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말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a까지랑 넓이가 같지 않겠어, 그지?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함수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분하고 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0이 있으면 계산이 매우 편해요. 그렇죠? 0도만 막 다 0 되니까 그렇지? 이 다음 함수는 더군다나 더. 이해 됩니까 이거? 근데 만약에 기함수다. 이거 안에가 기함수인 거예요. 기함수. 혹은 이제 호람수라고 하죠. 즉 한마디로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거랑 요게 너비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음수가 하나 양수잖아. 그렇지?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이해 됩니까 이거? 그렇지? 맞아 이거? 그럼 만약에 예시 문제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치는 거예요. 인테그랄 -3부터 3까지 7x7제곱 플러스 6x5제곱 더하기 2x3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2x dx 이런 게 있다 쳐. 맞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정적분은 플러스면 뭐예요 전부 다? 따로 볼 수 있죠. 그치? 근데 이게 이 전체로 보면 모르겠는데 따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함수, 고함수. 이해됩니까 이거? 따로 보면 이 전체 다 더해져 있으면은 그게 아닌데 얘만 보면 기함수잖아. 기함수, 홀수차 아니니까 기함수, 얘만 우함수죠. 맞아요? 그럼 -3부 3까지 곱하면 어떻게 돼? 다 0 되는 거야 이거. 얘만 넣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3이었던 게 뭐예요? 6이 되고.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거 모르면 이런 문제 계산을 못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죠? 그러니까 왜 짝함수, 호람수 하는지 알겠지, 그지? 다함수에서 각각의 항으로 함수를 쪼개서 봤을 때 이게 홀수차항이면 뭐가 돼요? 다 기함수가 되고요. 짝수차항이면은 우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짝함수, 호람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일단 이게 개념 들을 때 이게 돌아버리면 또 나중에 이거 문제 풀는데 못 풀면은 또 설명했던 것도 못 풀고 그지? 이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여러분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정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조금 잘해도 뭐 나보다 잘하는 더 많으면 그냥 2등급인 거고 내가 좀 동네에서 좀 잘해도 전국에서 나보다 잘하는 데 많으면 서울이 연구대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좀 투지를 보여야 돼. 졸릴 수 있지. 졸리면 일어나서 듣던가 아니면 뭐 찬물을 세서 오던가 뭐 이렇게 좀 이래야지 졸리니까 계속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좀 내가 가만히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편하게 졸고 이렇게 편하게 자고 이래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졸릴 수 있어요. 졸릴 수 있는데 이게 안 졸리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 열정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8-6번이고요. 8-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적부정이나 함수의 미분이 돼 있는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뭐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dt 요거를 이제 미분하겠대요. x에 대해서. 그렇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fx 되겠죠, 그죠? 이게 됩니까 이거? 왜 그런지 알겠지, 그지? 얘가 뭐예요? 적분 먼저 걸면 라지 fx 빼기 라지 fa인데 얘를 미분을 걸면 날라가고 fx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미적분의 기본 원리로 해석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 외울 게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dt 이걸 미분하겠죠, x에 대해서. 그럼 얘도 뭐겠어요? 이거예요, 그렇죠? 왜? 얘가 미적분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뭡니까? 요거거든. 미분하면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이것도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계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FA다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X분의 이거인 거야. 여기에 X가 0으로 간다고 걸려있고 딱 뭐예요 이거? F'A의 정의잖아, 그렇지? 이거란 말이죠.
근데 라지 F가 뭐예요? F의 부정적분이니까 그냥 F가 된 거야. 이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우진아? 그러지 말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이게 왜 f인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설명 다 했어요 일단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해설할 때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일단 생기초는 이 정도예요, 그렇지? 일단 지금 페이지 133쪽 하고 135쪽을 빨리 풀어봅시다. 풀다가 모르면 질문하시고 답지 있으니까 채점하면서 보세요, 알겠죠? 이거 좀 더 풀고 이건 시간 좀 줘야겠죠. 한 15분, 20분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정적분의 활용식으로 나갈 거예요. 일단 전적분의 활용식으로 먼저 나갈게요. 문제 설명 다 하고 그 다음 포인트 다 풀고 또 유형도 풀어야 되니까 일단 봅시다. 한번 페이지 150 있죠. 이게 일단 요 전적분의 활용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의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미적분의 기본 정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봐봐. 이건 알고 있죠? 미분에서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요 넓이의 음수값은 뭐예요? 얘죠. 그치? 이게 FB 빼기 FA 즉 요 차이랑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지금 B, F잖아. 여기는 지금 뭐예요? A, FA잖아요. 그러면 FB에서 A를 빼면은 요만큼 나오는데 이제 음수 나오겠죠, 그죠? 작은 거 큰 거 뺐으니까 음수. 이 넓이하고 요 간격이 같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요게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또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그래프에서 이해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도함수,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 쪽의 정적분 값은 그 원함수의 함수 값의 변화량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내용을 알고서 이제 전적분의 활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이거 알겠죠 그죠? 이해되지 그치? 오케이?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봐봐. 일단 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뭐 이거 보면은 절대값 찾았는데 이거 설명 안 되죠 그쵸?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여기서 내가 얘 더하기 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S1이고 이 넓이가 S2인데 내가 S1 더하기 S2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적분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좌표를 구해가지고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절대값 fx 물론 합쳐가 되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계산은 따로 해야 되지. 그렇지? 이게 됩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별거 없고 두 곡선 사이 넓이도 별거 없는데 만약에 지금 x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가고 gx가 뭐 이런 식으로 온다 치네요.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 넓이를 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에서 얘 뺀 거를 a부터 b까지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맞지? 뭐 그런 얘기예요. 이해 됩니까 이거? 알겠죠? 근데 지금 저기 9-2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크로스가 나면 어떻게 돼야 돼? 얘처럼 따로따로 해야겠지. 또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이해 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지 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수익섬유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임 거리 되는데 이거 알고 있죠? 미국에서 배웠지? 위치 x가 있고 속도 v가 있고 가속도 a가 있어요. 이렇게가 뭐였어요? t에 대해서 미분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올라간다면 뭘 해야겠어요? 부정적분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혹은 정적분을 걸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속도를 정적분 걸면 뭐예요? A부터 B까지의 X의 위치의 변형인 겁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고 움직인 거리라는 건 뭐예요? 이 넓이랑 비슷한 거야. 그렇지?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겠죠? 그냥 한 번에 정적분을 걸면 안 되죠. 그지? 그래가지고 움직인 거리는 뭐다? A부터 B까지, A초부터 B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뭐 절대값 VT, DT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약간 이 넓이 구하듯이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뭐 설명할 건 별로 뭐가 없어요. 그죠? 이게 끝이긴 합니다. 이해했지 그지? 알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고요. 그 공식 2개만 설명할게요. 공식 2개.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라 우리 생 기초 개념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차 함수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요 넓이 척분을 걸면 되겠죠, 그죠? 근데 공식이 있습니다. 이 넓이는 6분의 요 A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적분 거는 것보다. 요 공식 하나만 유도해 줄게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되게 간단합니다. 보세요. 얘는 지금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dx인데 여기에 전체 절대값을 보시면은 넓이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인수가 되겠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dx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평행이동으로 볼게요. 정적분은 평행이동이 가능합니다. 다 같이 옮기면 정적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0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그렇지? 둘 알파 빼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 걸었으니까.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전개하는 거죠 이제. 그치? 그리고 a는 밖으로 뺄게요. 알겠죠? 상수항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지? 그러면은 이제 베타 빼기 알파를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렇죠? 여기 알파 빼기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 빼기 알파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0 대입 펑션 0, 0 이게 필요 없고,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안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을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베타가 더 큰 쪽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노가다로 그냥 유도한 공식인데, 그렇지? 근데 이게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풀면은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외우기는 편한데 이거 외우는 거 계산이 되게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냥 이거 적보는 것보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 때도 되지만 당연히 어디도 되겠어요. 유널비 할 때도 뭐예요?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되겠어요? 얘에서 얘 빼면은 똑같은 모양이야. 그쵸? 이게 됩니까? 최고차원도 A 그대로 그치? 이게 돼요 이거? 그럼 만약에 요거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식이 똑같을까요? 여기 A 프라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를 빼는 거니까 이 A가 안 건드려지는데 공식 A가 있는데 그렇지? 얘는 얘에서 얘 빼서 적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A 최고차 2차항이 있어 건드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뭐 반대에서 빼던 절대값이랑 똑같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요거 좀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있는 게 요거예요. 이 베타가 반드시 접점이어야 됩니다. 이때 이걸 요것도 공식이 교과서에 있는 공식입니다. 외우기 쉽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약간 세제곱이고 3차 함수 적분한 거니까 4제곱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고 6은 뭐예요? 2 곱하기 3, 12는 3 곱하기 4 약간 이런 느낌 외우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도 좀 지금 요거 유도하듯이 똑같이 평이동 걸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증명을 생략할게요. 어차피 계산도가 따라서.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이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접하고 여기가 그냥 만나요. 요 넓이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죠. 그지?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이 접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가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고 2차 함수가 y는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야. 그럼 얘도 요거 쓸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3차 함수 이제 빼서 접근할 건데 그치? 여기가 이제 x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치? 근데 요 최고차가 얘가 안 건드리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알겠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두 개 공식은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럼 교과서에 없는 공식도 있느냐? 많아요. 많고 중요한 공식도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지금 현행이 아닌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거 알겠지 그치? 빨리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일단 기초 문제 빨리 풀고 채점하고 다 끝내세요. 알겠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유형 프린트 풀면 됩니다. 유형 프린트는 마찬가지로 풀면 채점 내가 직접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진도 설명 끝이 났어요 일단. 근데 이제 문제 풀다가 조금 심화 개념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목요일날 피드백 할 때. 근데 이제 일단 이번 수업에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어차피 현행 때도 하면 되니까. 여기 기초적이고 오히려 좀 기초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